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이제 향후에 있을 재판과의 관련성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. 이게 지금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. 특검 쪽 입장 이런 네. 부분 좀 취재가 돼 있나요? 네. 특검 쪽 입장은 좀 보니까 타사 언론에서 나온 걸 보니까 네. 삼성 준법 감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별도의 입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특검에서는요?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왜냐하면 특검은 삼성 준법 감시위의 활동 자체가 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. 그런 목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시위의 활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한 재판장을 지금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한 차례 기각이 돼서 지금 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네.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을 어떻게 할 걸로 당연히 예상하시나요? 기각하겠죠. 기피 예? 신청이 받아들여진 예는 뭐 저도 변호사 생활을 뭐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뭐 네.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.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. 법원이 스스로 재판 진행을 불공정하게 했다라고 인정하는 이제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뭐 이미 안 되는 이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좀 재판부가 좀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건 사실이에요. 네. 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반성하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뭐 피해 복구를 하고 그런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양형에 판단하는 거지. 재판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를 하면서 뭐 준법 경영 이게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준법 경영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그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 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또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양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풀어줄 수도 있다. 뭐 이제 이런 신호를 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건데요. 그럼 이제 정준영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을 계속 맡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네. 그럼 형량 결정할 때 지금 이 사과문 뭐 상당히 많이 고려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? 본인이 반성한다는 건 반드시 양형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. 그건 네.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양형이 반성만 한다 그러면 다 집행유예 받고 풀어 나오는 거냐 그러면 뭐 실형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또 양형은 또 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가지고 이미 굳어진 그 범죄들이 대부분 이렇게 중형에 또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양형상으로는 이제 그 저지른 범죄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양형상으로는 뭐 집행유예 같은 걸 받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뭐 반성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무조건 집행유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런 걸 참작을 해서 뭐 형량이나 이런 걸 조정은 하겠지만은 그 저지른 그 인정되는 그 범죄 행위의 네. 질도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재벌 총수들이 항상 이제 하는 그 양형의 논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에 가면 총수가 감옥에 가면 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어려워진다 이거거든요. 국가 경제를 맨날 얘기하죠. 근데 이게 또 놀랍게 잘 또 먹혀요. 왜냐하면 판사와 같이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. 예. 마치 본인이 다 사건을 관장할 때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다 알아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네.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. 내가 판결해서 실형을 해서 감옥에 보냈더니 실제로 삼성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 판결에 대해서 비난이 많아진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압박감이 오는 건 사실이죠. 그렇겠네요.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많이 또 증명된 게 있습니다. 그렇죠. SK 최태원 회장이 막 3년씩이나 실형을 살았지만 그동안 SK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계 한 5, 6위 정도에서 지금은 뭐 거의 한 2, 3위 정도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하나그룹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이미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그동안 또 삼성 경영이 잘 나갔어요. 그래서 실적 좋았죠. 그 네. 대기업들이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수 누가 한 명이 빠졌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건 뭐 전혀 사실은 아니다. 그래서 판사라면은 진짜 이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판결을 하려고 그래야지 검증되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사법 불신이 생기는 거죠. 이재용 부회장 그 사과문에 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언급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뭐 재판이 끝나도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.
사실 이거 좀 재판부 보고 한 얘기 아닐까요? 그렇죠. 이제 뭐 재판부가 한 그 가이드라인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거였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, 네. 근데 준법감시라는 건 사실은 진정성이 있다면 이사회가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사회가 법에도 이제 명시되어 있는 기구이고, 이사회라는 게 이제 그 경영 임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, 체크 앤 밸런싱의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,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독립적인 이사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경영 임원이 이사를 겸직하는 예가 없어요. 그리고 네. 이사회 의장이 다 따로 있고, 그래서 이사회에 있어서는 그 경영 임원들의 경영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비판과 견제 역할들을 하는 거고,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사회가 제대로 굴러갔다면 회사 돈을 빼내 가지고 뇌물을 준다라든가 뭐 분식회계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노조 탄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런 걸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사들이 당하기 때문에 뭐 이사들로서도 결사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삼성그룹의 이사회의 모습들은 사실상은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겨수기에 불과했다.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었고,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경우들도 없었어가지고, 네. 그래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또 삼성 경영의 내용에 이렇게 개입할 수도 없는 그 준법감시위원회에다가 이제 뭘 준법감시를 맡기는 것보다는 이사회가 준법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립이사들로 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첩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. 사실 그 대목은 예.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이에요. 그 독립성 부분은 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세 가지를 요구를 했고, 아까 말했다시피 승계 관련된 부분, 노동 관련 부분, 시민사회 소통 관련 부분, 그리고 마지막이 본인들이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과의 연관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안을 내놔라라고 하는 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마지막 권고 사안이었고, 네. 그 권고 사안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집행유예든 아니면 뭐든지 간 실형이든지 간에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조직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달라는 게 사실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따른 대답도 일부분 있었다. 결국 재판과 무관한 조직이다.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네요. 네네, 예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